자, 우리가 흔히 과거에 대해서 청산한다라는 거, 이거 좌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도 청산해야 된다. 적폐도 청산해야 된다. 전 정권도 청산해야 된다. 수골 청산해야 된다. 기득권 청산해야 된다. 좌파들이 하지도 않으면서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머니투데이에 김남국의 아포리아라고 해가지고 고대 정외과 교수인 김남국 선생이 왜 보복적 정의가 중요한가라고 글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문재인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비리 척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마침 때 맞춰서 굉장히 중요한 칼럼이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독일 뉘렌버르크는 이거 2차 대전 전범 심판한 도시죠.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선거권을 가진 영주들이 제국 회의를 하던 영세 중세의 대표적 도시고, 히틀러가 그의 제3제국을 꿈꾸면서 역사적 상징성을 얻기 위해 1927년부터 나치당의 전당대회를 개최한 곳이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을 때 나치의 침략 전쟁을 기획하고 실행한 전범들을 재판하기 위한 장소로 미국이 뉘렌베르크를 선택했다. 뉘렌베르크 재판의 가장 큰 의의는 전쟁에서의 역할을 이유로 타국에서 개인이 소추되지 않는다는 주권자 면책이나 국가형이 면책 전통에서 벗어나서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평화에 반하는 죄, 민간인에 대한 범죄 행위를 한 인도주의에 반하는 죄로 개인을 책임을 물어 처벌했다는 데 있다. 뉘렌베르크 재판이 1945년 11월부터 1946년 10월까지 진행되면서 24명을 기소하고 12명을 사형에 처했고, 도쿄도 비슷한 전범 재판을 도쿄 재판이라 열어서 같은 기간에 28명을 기소하고 7명을 사형에 처했고, 도쿄 재판은 메가드 특별선언과 일반 명령으로 설치됐다는 점에서 국제조약을 성격을 띈 뉘렌베르크 재판과는 달랐다. 미국 주도의 전략적 판단이 주로 작용했고, 도쿄 재판에는 일왕 처벌 면책이나 731 부대 기소 보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기소 보류 등 전후 일본 통제와 아시아 질서를 위한 미국의 이 전략이 들어있는 그런 꼼수가 있었다는 거죠. 소급 입법 논란과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두 재판은 집단 학살, 침략 전쟁,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등을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으로 이루어졌고, 전환기 정의를 다루는 국제적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두 재판은 보복적 정의, 보상적 정의, 회복적 정의로 이루어진 정의의 세 가지 차원 가운데 진상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이라는 보복적 정의의 분명한 사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아이들에게 정의가 승리한다라는 역사를 물려주자고 말할 때 우리가 역사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해이는 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한 보복적 정의의 부재에서 왔다. 피해를 물리적으로 보충하는 보상정의나 명예회복과 기념사업의 회복적 정의도 중요하지만, 진상조사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보복적 정의 없는 화해의 추구는 가해자 없는 피해보상과 가해자 없는 명예회복이라는 불완전한 정의구현으로 남는다. 그래서 이 보복적 정의를 해야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기억을 합니다. 문 옆에서 난리를 치면서 바람을 잡았던 사람,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문 지지자였을 뿐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비리가 하나씩 드러나서 그게 처벌이 되고 공개가 돼야만이 내가 이런 사람을 지지했다니 나의 발등을 찍었구나라고 후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복적 정의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거기서 모두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단지 문재인의 개인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키고 그 밑에서 국민으로 살았던 우리들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끼기 위해서 보복적 정의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황 후보 목리 부리지 마라. 그런 거 꼭 맹시 안 해도 나중에 하면 되지. 웃기고 있어요. 정의라는 거는요, 엄격한 절차와 약속과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윤석열이 입에 달려있고 윤석열이 마음에, 김건희 입에 마음에 달려있을 때 그 정의가 실현되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숱한 대통령 후보를 지원하고 그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정의를 안 세웠어요. 이명박도요, 정의를 안 세웠고 박근혜도 정의를 안 세웠고 결국은 묵름한 정의를 세운다면서 사적 정치 보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가 그렇게 당해놓고 문에 대해서 보복적 정의조차도 두려워서 그것도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보수의 실체는 뭡니까? 권력만 잡으면 되고 그 권력의 부스러기를 나눠 먹으면 되고 국가의 돈이나 자리만 좀 취하면 되고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지, 이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냐. 잡았을 때 다 내 허먹는 게 중요하지 잡고 난 뒤에 왜 정의를 세우는 쓸데없는 일을 하냐. 제가 과거에요, 보수의 새 정권이 등장했을 때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합시다 하니까. 정권을 좌우하는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안 합니다. 내가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한테 돈이 되고 이익이 되는 일만 하려 하지, 적을 잡다 보면 적의 칼에 나도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원수만 늘어나는데 그런 일을 왜 하느냐 하는 생각에 다 사로잡혀 있구나. 이것이 보수의 실체구나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뒤부터 그냥 정치 일선에서 환멸을 느껴서 정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출마하고 이 말을 하는 거죠. 저라도 없었으면 아무도 윤한테 묻지도 안 하고 보수들은 그냥 박수 쳐서 윤석열이 밀고 끝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가 남아서 보복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후보가 당선되기 전에 국민 앞에, 자신을 지지할 사람들 앞에 문 정권을 청산하고 그리고 그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말하라는 거. 이게 뭐가 어렵다고 나보고 하지 마라 그러고 그 사람한테는 그런 거 묻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내 걸 뭘 해달라고 하고 우리 당에 뭘 해달라고 자리를 달라 합니까? 한 번도 안 그랬잖아요. 보복적 정의를 세우고 그런 정의가 서지 않을 정치 구도는 깨라. 개헌이니 분권이니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 이야기만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잖아요. 내가 너무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좌우의 틀에 끼어들기가 싫다라는 걸 겁니다. 김건희가 이 녹취록에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좌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도 없거니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오직 자기들한테 편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완성시켜 가기 위해서는 화해라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호 서로 합의를 했을 때 화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극단적인 범죄나 의도적인 악이나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런 범죄를 저질러 놓고 이거를 갖다가 용서를 한다면 이것은 이 화해가 아니라 비겁이고 역사에 대한 왜곡이고 민주주의를 세우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복적 정의는 역사적 정의를 수립하기 위해 반드시 민주주의 과정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집권에 성공한 정치 권력의 사실적 성인을 넘어 근본적인 정당성 문제 제기를 통해 폭력적이고 자의적인 지배와 그렇지 않은 민주적 지배를 구분해서 민주헌정 질서를 공고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고 이 김남국 고려대 정외과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 교수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보복적 정의가 없다면 우리 사회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고 다 권력을 가질수록 도둑질 해먹고 그리고 주변과 나눠서 처벌을 피해가면 되는 그런 사회밖에 안 될 겁니다.